손흥민은 최근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가 선정한 전 세계 최고의 공격수 10위 중에서 8위로 손꼽혔다. 20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손흥민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기다림 끝에 반짝임을 되찾았고, 이제 그의 전설적인 공격 본능이 다시 한번 유럽 축구신에서 절대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매체 홈페이지의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와 알렉산더 이사크, 이 두 선수를 각각 9위와 10위로 밀어낸 후 8위로 올라섰다. 특히 매체는 널리 알려진 윙어인 손흥민을 공격수로 분류한 점이 주목될 만하다. 매체는 모하메드 살라가 이 순위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정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살라는 엄밀히 말하면 윙어이기 때문에 라면서 이 명단은 오롯이 스트라이커나 중앙 공격수로 한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포포투는 해리 케인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나요? 이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상황에 의한 것입니다. 라며 여름에 토트넘이 역대 득점왕인 케인을 잃으면서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안지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윙어에서 더욱 공격적인 센터포워드로 전환시켰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과 클럽 모두에서 활약하면서 그의 경력 중 가장 눈에 띄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었다. 매체는 또 손흥민은 동료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여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아시아 출신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손흥민의 그 독특한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인식을 보여주었다. 포포투는 지난 9월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벌리를 5대2로 꺾었고,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으나 그 경기에서도 두 골을 모두 손흥민이 넣었습니다. 라고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을 짠조하게 소개하였다. 손흥민은 팽팽하게 여름 내내 가져왔던 불황을 제친 후 이번 시즌 새 감독 레지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는 12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순위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팀에서도 이번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 각각 한 골과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축구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로 왼쪽 윙으로 활약했으나 이번 시즌에는 케인이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동하면서 그의 휴식기 없이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토트넘은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내부에서 손흥민 시프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중이다. 물론 손흥민의 득점력 또한 널리 인정받았다. 그를 위해 세계 최고의 공격수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또한 손흥민과 더불어 병행하게 된 공격수들도 유명하다. 7위는 인터 밀란의 선수이자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고 이번 시즌 세리에 A를 선도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차지했다. 6위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세르후 기라시가 차지했다. 5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4년간 활약한 후 작년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리티아드로 옮긴 카림 벤제마가 차지하였다. 이 매체는 특히 벤제마에 대해 유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 중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했다. 4위로는 나이지리아의 스타 빅터 오시멘이 선정되었다. 그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며 득점왕도 차지했다. 그리고 빅 3부는 예상대로 세계적인 킬러인 킬리안 음바페가 3위에 올랐다. 음바페는 최근 프랑스 리그 1팀인 파리 생제르맹 PSG과 이강인에서 활약하고 있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예상되고 있다. 2위로는 해리 케인이 선정되었다. 그는 토트넘에서 뮌헨으로 이적했고 이 결정은 그에게 많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1위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이 선정되었다. 매체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모두 20골을 넣은 2023-24 시즌 중반 기준이다며 노르웨이의 터미네이터라 부르는 이 선수는 정확한 결정력을 가진 기계처럼 몸에 단단히 패치되어 있다. 이번 시즌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이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했다. 손흥민의 손짓에서 시작된 한국 대표팀의 변화는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예선전이 끝났지만 그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의 재능에 대한 존경을 보냈는데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찬사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강인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하며 집중력을 잃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이강인이 손흥민의 뒤를 이을 한국의 차기 대표팀 주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이강인의 성장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전에서 손흥민 못지않은 활약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싱가포르전에서 모든 5골에 관여했고 중국전에서도 5번의 키패스를 기록하며 한국의 날카로운 공격에 항상 이강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강인을 손흥민만큼, 아니 그 이상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강인은 손흥민처럼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기는 등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강인이 차기 대표팀 주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2세의 이강인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을 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손흥민은 중국전에서 모든 골에 관여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중국의 14억 인구조차 손흥민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손흥민의 세레머니가 중국인들에게 무례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동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흥민을 지지하는 중국 팬들이 몰려와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전례 없이 열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놀라운 기량 차이 때문에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골키퍼 옌줄링은 손흥민과 직접 대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위협적인 모습을 경기 내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비알바만큼은 아니더라도 특히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신격화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이 길고 손흥민만이 유일한 핵심 선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흥민마저 부상을 당했다면 시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무사한 복권은 토트넘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복귀가 단순한 복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손흥민은 복고와 동시에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중국전에서 평소보다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는데 평소보다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모습이나 코너킥에서 헤딩골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그의 커리어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리킥에서도 정교한 킥으로 팀의 3번째 골에 관여하며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의 부족한 모든 요소를 혼자서 채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4위로 내려앉았으며 구멍이 뚫린 팀에서 스트라이커,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헤딩까지 가능한 손흥민의 존재는 유일무이한 비디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손동작에 주목하며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이길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결정력과 패스 능력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 전술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EPL과 한국 대표팀에서 여러 번 전술적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필드 위의 감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손흥민의 특별한 재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절하며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간 거리는 공격과 수비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을 위한 템포 조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주로 중국 진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한국은 손흥민의 지휘 아래에서 빈틈없는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강팀이 약팀의 역습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축구계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필드 위에서 상대팀을 압도했고 긴급한 중국은 한국의 압박에 쫓겨 경기 내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유효 슈팅 없이 초라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손흥민이 이동하며 동료들을 진두지휘하고
중국의 수비진을 계속 끌고 다니며 체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선수 교체 카드를 빠르게 소진하며 한국의 템포를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EPL 전방 압박 횟수 1위인 손흥민이 경기를 읽으며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진두지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32세가 되는 손흥민의 능력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향후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EPL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소집됐을 때도 변함없는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손흥민이 경기를 넓게 보고 끊임없이 전술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최고 수준의 압박을 극복하고 전체 경기장을 주시하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드물며 앞으로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아스톤 빌라가 손흥민에 의해 패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유사한 전략적 능력을 발휘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는 그가 언제 어디서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